일입니다.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입니다. 둘째는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종전의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의 거리두기를 조정하게 된 배경은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방역 상황과 누적되고 있는 민생 경제 어려움, 그리고 각계의 의견 수렴 등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 하루 확진자 수는 평균 40만 명 수준입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이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초과했고 사망자도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273명 이상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월의 중증화율,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화율은 1월에 0.63%에서 2월 들어 0.16%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치명률도 1월에 0.31%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2월은 0.09%로 3분의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치명률도 1월에 2.91%에서 2월 0.70%로 4분의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방역과 의료체계 개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가동률은 점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은 66.5%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중환자는 71.6%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점 이후 2, 3주간의 시차를 두고 우이중증 환자와 사망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하여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과 사망 최소화로 목표를 전환하고 방역과 의료체계 개편을 점차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한 일반 국민께서도 많은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된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조정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만을 일부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 속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 모임 인원을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합니다. 그 외에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양해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행의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에 가까운 방역체를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4차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출하였습니다. 또 효율화도 한 결과 확진자 규모 증가에도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병상 가동률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입니다. 병상은 1만 5천 개였으나 오늘 현재는 3만 2천 개를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분만, 소아, 투석 등 특수 환자 진료 병상도 확보하고 있고 재원 적정성 평가와 전원, 전실 등 병상 운영도 계속 효율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확진자 수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70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병상 가동률은 12월 달에는 74%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3%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병상 재원 일수도 작년 12월은 12일이었습니다. 현재는 7.2일로 중증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차 확진자 수의 증가와 따라서 병상 가동률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도 정점 이후 2, 3주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담에서 환자분들의 약 75%가 코로나19이라는 증상이 아니라 이것은 경증 증상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의 치료를 통해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의료체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전담 치료 병상의 목적에 맞게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의 증가에 대비해서 병상 확충과 운영 효율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먼저 병상은 일반 의료체계 내의 전환과 병상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동률이 높은 중증과 준중증 병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와 격리 해제 환자의 전원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이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는 평가, 권고, 명령, 처분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권고 절차를 생략해서 3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환자에 대한 전원 등의 명령도 중증 병상은 현재는 주 1회입니다. 이것을 주 2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중증, 중등증 병상에 대해서도 3월 4일 첫 시행한 이후 전원된 명령에 대해서 준중증은 주 2회, 중등증에 대해서는 주 1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병상 효율화 조치는 3월 20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담 치료 병상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병상 확충 요청 시에는 병상 운영 효율화와 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확충되는 병상의 손실보상 비용의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전담 치료 병상의 배정 원칙을 호흡기 외 기저질환 치료가 아니라 이것은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만이 입원할 수 있도록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치료센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가 급증하고 입원 수가 높아지는 고려해서 거점 치료센터에 대해서 환자 배정을 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증상 악화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연계병원 등으로 전원 또는 이송 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상 확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산세가 예상부터 높고 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도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서 확진자의 기저질환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접종을 받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동네 호흡기 의료기관을 통해서 신속히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이번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들께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